자, 세금계산서 이쪽이고요. 우리 여기 너무 중요해요. 세금계산서 자체는 실기에서 중요하고요. 근데 어저께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어저께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세 썼잖아요, 여러분들. 신고세 썼는데 어저께 했던 건 가산세가 없는 신고서였고요. 오늘 하는 건 이제 가산세가 있는 신고서예요. 자,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일단 우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여기는 회계 1급 때부터 출제를 이론으로 정말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꼭 외워주셔야 돼요. 세금계산서 국내에서 출제가 잘 됩니다. 그러시면 자, 우리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건 우리가 반드시 세금계산서에 적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적혀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번호가 사업자 등록번호죠.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여기 공급하는 사업자도 있어야 되고 공급받는 사업자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워주시고. 자, 근데 우리가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줘요, 매입자가 줘요. 맞죠? 매출자가 줘요. 매출자가 한 장은 자기가 가지고 한 장은 매입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매출자가 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매입자는 받기만 해요. 아시죠? 그럼 매출자는 본인이 성명이 뭔지 개인 사업자면 만약에 본인이 법인이면 그 법인의 명칭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성명 또는 명칭이 반드시 적혀야 되는 사업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판매자지 공급받는 사업자는 관계 없어요. 다시 외워주시고.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상시 공급가액하고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인데요. 비교하실 게 뭐냐면 여기 이무적 기재사항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문제 안 삼아요. 아시죠? 근데 여기 임의적 기재사항에 공급연월일이 있죠. 근데 여기 필요적 기재사항에 작성연월일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두 개 차이점 뭐냐면 여기 공급연월일은 말 그대로 내가 물건을 인도한 날짜만을 의미해요. 물건을 언제 인도했는지 그 날짜. 근데 우리가 세금계산서는 여러분들 언제 발급하는 게 원칙이냐면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죠. 우리가 공급 시기는 인도일만 있어요? 아니죠. 인도일 말고도 뭐 대가의 각 부분을 뭐 받기로 한때 되게 다양하게 있었죠. 선적일 이렇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공급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공급 시기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아우르는 개념이 이 작성연월이라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공급연월일은 말 그대로 내가 인도한 날짜만 의미하는 거고 작성연월일은 인도한 날짜 포함해서 전체 공급 시기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부가가치세예요. 암기상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죠?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시험에 이무적 기재사항 가지고 장난을 쳐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암기해 주시고. 자, 그러면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거나 아니면은 안 적었다라고 하면 어떤 제재가 있냐라고 하면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 매입자는 매입세 불공제가 됩니다. 아셨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무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매입세 불공제 안 돼요.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낚시 조심하시고. 아시죠? 그러니까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 자, 그 다음에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는데 이거 가산세는 그렇게 잘 출제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산세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미리 위쪽이 더 중요해요. 훨씬 필요적 이상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보자꾸나. 넘어갈게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자, 보시죠. 자,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 게 8월 달이잖아요. 그죠? 이게 개정이 됐어요. 혹시 예전이 났다. 네, 암기해 주실게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회계 1급 1월달, 그 8월달 시험 보기를 하셨으니까. 뭐냐면,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외워주셔야 돼요. 가산세, 여기 가산세 덩어리. 네, 좀 외워주실 게, 일단 전자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급해야 되는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예요.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쩌라고 그냥 세금계산서 쪽에 너무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법인은 전자 발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가산세 때려버립니다. 그 생각 반드시 하셔야 돼요. 시험에 종이세금 이렇게 안 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안 줘요, 이렇게. 절대. 우리 시험 법인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법인은 종이 발급하면 안 되는 짜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거 틀리면 일단 2점 까버려요, 여러분들. 가산세는 항상 시험에 나오면 걔가 100점이 좀 커요.
알았죠? 조심하시고.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는 건 실기에서도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인 사업자는 말 문제만 대비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6월달 시험까지는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 매출액이죠.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3억 원이었거든요.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22년 7월부터는 2억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2억으로 외우셔야 돼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직전 연도에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강제입니다. 강제. 아시죠?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 발급시기 암기하셔야 돼요. 날짜 보시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원칙은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 맞아요.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맞는데 세금 계산서를 여러분 내가 이제 회사 일이 바쁘다 보면 깜빡하고 여러분들 발급을 못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 세금 계산서를 나중에 발급해도 인정을 해줘요. 그 인정을 이거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언제냐면 공급이 속하는 내가 물건을 판단이 되겠죠. 판단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 알죠? 세금 계산서는 나중에 발급해도 허용이 되는 게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문제가 뭐냐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안 하면 이제 가산세를 빼는 거예요. 아셨죠? 시험에 가장 가산세를 어렵게 되면 날짜 던져요, 날짜. 아셨죠? 날짜 던져주기 때문에 날짜를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보죠. 넘어갈게요. 보시죠. 가산세예요. 이론하고 가산세하고 이론하고 가산세하고. 자, 일단 제목이 세금 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불성실 가산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쪽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아니면 수취할 때 우리가 불성실하게 하면 가산세를 때리겠다라는 건데요. 자, 보시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5월 7일 날 물건을 인도했대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인도일이니까 5월 7일이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가 되겠죠. 그죠? 원칙이 5월 7일 날 발급하는 게 맞아요. 됐죠? 근데 우리 아까 예외적으로 언제까지 발급하면 인정을 해준다라고 했냐면 다음 달 10일까지 괜찮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말은 6월 10일까지 우리 발급을 하면 적정하게 발급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5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발급하면 적정하게 발급하는 거고요. 혹시 여러분 배우셨죠? 우리가 공급 시기 전에 대가 받고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인정? 배우셨죠? 그죠? 자, 그럼 문제가 뭘까요? 6월 11일 이후에 발급하면 그건 우리가 지연 발급이 되는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해보실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수업도 그거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좀 살짝 늦으셨어. 한 30분 늦으셨어. 30분. 그럼 30분 늦으셨으면 그 지각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2시간 늦으셨대요. 2시간 늦으셨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2시간 늦었네요. 그거는 지각이에요? 결석이에요? 지각이요? 당황스럽게 내고 하나 달렸는데, 결석으로 쳐야지 우리 1시간 30분 미만 들으면, 했었는데, 결석이 결석? 알죠? 우리 수업 시간에 50% 미만 들으면 결석이다라고 했었죠. 맞죠? 그게는 여기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왠지 늦게 발급하면 무조건 지연 같잖아요. 지연이 지각이란 얘기고 미발급이나 미수치는 결석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알죠? 미발급, 미수치는 발급하지 않았다, 발급 안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원에 안 오셔도 결석이지만 학원에 엄청 늦게 오셔도 결석이에요. 그 개념이 여기 있어요. 외워주셔야 돼요, 그 개념을. 언제 보시면 우리가 그러면 지연 발급, 지연 수치, 미발급, 미수치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날짜가 있어요. 그걸 꼭 외워주셔야 돼요. 떠들어 볼게요. 여기 어떻게 되냐, 법문구가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단 핵심이 되는 문장이 요게 되겠죠. 확정 신고 기한. 그렇죠? 우리가 1기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예요? 7월 25일까지잖아요, 여러분들. 기한이 마지막 날이죠.
7월 25일이고요. 그 다음에 2기과 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예요? 다음 년도 1월 25일까지죠. 요때를 기준으로 지연, 늦게와 미, 안 한 걸 구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례에서 6월 11일 이후서부터 발급하면 미발급 아니면 지연 발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죠? 그럼 지금 공급 시기가 1기죠? 그죠? 그럼 1기의 확정 신고 기한이면 7월 25일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7월 25일 요 날짜까지라도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지연 발급과 지연 수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7월 25일 지나서 7월 26일부터 발급을 하면 그때는 미발급 미수치가 돼요. 아셨죠?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친절하게 주면 지연 발급했다, 지연 수치했다, 미발급했다, 미수치했다라고 줘요. 그게 가장 친절한 문제고요. 안 친절한 문제는 날짜로 주는 거예요. 날짜로. 아셨죠? 우리는 당연히 대비를 어려운 걸 대비해야죠, 여러분들. 진짜 어려운 거.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보시면, 자, 일단 공급자는 가산세가 있는데 지연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외워주셔야 돼요. 공급가액이 세액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 할 가산세가 세금 기준이 있고요, 금액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세금은 단기 중에 내는 거예요, 우리가 신고할 때 내는 거예요. 신고할 때 내는 거, 세금 계산서 신고할 때 발급해요? 아니죠. 신고할 때 발급하는 게 아니라 신고 기간 중에 계속 발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단기 중에는 그 세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세액은 마지막에 나오죠,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세액 기준이 아니라 금액 기준이에요. 시험 어떻게 장난치냐면 지연 발급한 공급가액이 100만원, 세액이 10만원 있다,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들리세요? 지연 발급한 공급가액이 100만원, 세액이 10만원 있다라고 하면 100만원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이해를 하시고. 그렇죠? 단기 중에 하는 것들은 다 금액 기준이에요, 당연히. 자, 그리고 이제 미발급은 좀 제재가 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연 발급은 공급가액의 1%고요. 굳이 1%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신고서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미발급은 2%예요. 미발급은 2%. 아셨죠? 자, 근데 유념하실 게 뭐냐? 라고 하면 요 미발급이죠. 미발급에 아까 여기. 자, 우리가 법인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라면서요, 여러분들. 맞죠? 법인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인데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세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인은 전자를 발급해야 되는데 종이를 발급했으면 전자 발급 안 한 거죠. 전자 발급 안 한 거니까 뭐라고 보냐, 미발급으로 말합니다. 일단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한 거잖아요. 그럼 미발급이면 원칙이 몇 %예요? 2%. 그렇죠? 2%인데 아예 발급 안 한 놈보다 종이라도 발급을 했죠. 했으니까 좀 가산세를 낮춰줘요. 몇 %로 가요? 1%로 가요. 그래서 미발급으로 보지만 1%로 좀 가산세를 줄여줘요. 아시죠? 시험에서는 둘 다 답안으로 인정. 뭐냐면 원칙은 FM대로 하면 미발급으로 보니까 미발급 란에 넣어야 돼, 금액을. 그럼 컴퓨터가 2% 곱해버리거든요. 아시죠? 여러분들이 1%로 바꿔주시는 게 FM이에요. 제대로.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여태까지 뭐도 인정했냐면 지연 발급이 여기 1%잖아요. 그 지연 발급에 넣어도 인정해줘요. 아시죠? 둘 다 인정. 미발급 란에 넣고 1%로 고치시는 것도 인정. 그 다음에 그냥 1% 가산세니까 지연 발급에 넣는 것도 인정해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일단 실기할 때도 할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공급자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받는 자입니다. 구매자죠. 구매자는 여러분들 제재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구매자는 매입세 불공제도 제재예요. 맞죠? 구매자는 가산세도 제재지만 매입세 불공제도 제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매입세 불공제는 매입한 금액의 몇 %를 안 빼주는 거예요? 10%를 안 빼주는 거죠. 그럼 매입세 불공제는 10% 가산세하고 유사하죠. 매입하는 것에 10% 안 빼주니까.
아셨죠? 왜냐하면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최대가 3%예요. 3%. 그 말은 매입세 불공제가 더 큰 제재예요. 공급받는 자. 또 볼게요. 자, 그러면 공급받는 자 지연 수취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조심하실 게 지연 수취하면 매입세 공제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지연 수취하면 왠지 매입세 공제 안 될 것 같잖아요. 돼요. 대신에 가산세를 떼요. 가산세는 공급가액이니까 매입한 금액이 되겠죠? 매입한 금액의 0.5%라는 거. 즉 여러분들 지연 수치 나오면 가산세를 때리실 생각 잘 하세요. 됐죠? 지연 수치 나오면 가산세 때리러 가야 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매입세 공제 가능해요. 조심. 아셨죠? 조심. 너 남기상이에요. 그럼 세법은 남기상. 자, 그 다음에 미수치는 뭐냐? 미수치는 제재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아예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아시죠?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대신에 미수치하게 되면 가산세는 없어요. 매입세 불공제도 때려버리고 가산세 때리면 이중살이. 맞죠? 이중살이는 안 돼요.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의 미수치는 그 대신에 가산세는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지연 수치했다고 매입세 불공제는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됐죠? 이해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고서에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어디다 입력하냐면 좀 이따 할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어저께 신고서 할 때 예정신고 미완급세액이 있었죠. 21번인가 기억나세요? 자, 다시 거라 믿을게요. 21번 그 아래쪽에 보시면 가산세의 명세가 있어요. 그쪽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가산세 명세가 뜹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따 실기할 때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세금 계산서 보이시죠? 제목 따라 가시면 돼요. 지연 발급 62번에 있잖아요. 지연 발급. 그죠? 그래서 지연 발급이니까 여기 금액이에요. 금액. 우리 세금 계산서는 당 기준이 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 기준이 다 세금 기준이 아니라. 그렇죠? 다음에 여기 지연 수치도 가산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지연 수치도 가산세 있어요.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미발급은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아셨죠?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 여기 세금 계산서란을 찾아가셔서 입력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넘어가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건 여기서 할게 그냥. 그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우리가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는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공급자가 매입자한테 주는 거고요. 그 대신에 이제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명세서를 국세청이 전송해줘야 돼요. 국세청에 전송을 해 국세청이 내용을 알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은 거 매출자고 매입자밖에 몰라요. 됐죠? 이거 혹시 언제까지 전송한다라고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다음 날까지 전송해줘야 돼요. 이 둘을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은 다음 달 10일인 거고 전송은 로그인만 해서 여러분 사업자 등록번호로 로그인해서 전송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한테 전송해야 돼요. 그렇죠? 문제가 뭘까요? 다음 날까지 전송 안 하는 여러분들 왜 자꾸 전송 안 하는 거야? 아셨죠? 알고 계세요? 왜 시험 목적상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요. 근데 부가가치세에서 여러분들 실제 업무하실 때 가산세를 아시는 분들이 좀 대우를 많이 받아요. 가산세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차이 크겠죠. 왜냐면 법인이 여러분들한테 맡기잖아요. 걔네들 금액이 엄청나게 클 거예요. 맞죠? 근데 내가 그 업무 처리하다가 가산세를 몰랐어. 몰라가지고 막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거래처 끊기겠죠. 나 잘리는 거야. 그렇죠? 여기 돈 만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대충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죠? 내 돈 아닌데요. 내 돈이 아니긴 하지만 남의 돈 잘못 관리하면 난리 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가 지연 발급하고 미발급을 가르는 기준 있었죠? 걔하고 완벽하게 똑같아요. 여기 10월 25일, 1월 25일 기준이 똑같이. 아셨죠? 그래서 보시면 자 5월 7일 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했대요. 그러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되니까 어버이날 전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송을 5월 8일까지 안 했습니다. 5월 9일부터 했대요. 그러면 지연 전송 아니면 미전송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발급일이니까 1기일 거 아니에요. 1기니까 1기의 확정신고 기간은 7월 25일이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5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전송하면 그건 지연 전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7월 26일부터 전송하면 그건 전송 안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가산세 요시 필요 없어요. 퍼센트 다 있으니까. 지연 전송은 0.3%고 미전 전송은 0.5%입니다. 가끔씩 말문제 나오거든요. 알죠? 근데 우리 말문제 어떻게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 이론하고 실기 같이 보니까 신고서 들어가서 가산세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주 그렇게 센스 있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아주 고민하지 마시고 이론하고 실기 같이 보니까 그런 컨닝이 아니라 센스예요, 여러분.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송 관련 가산세는 어디다 입력하시냐? 여기 보이죠? 전자세금 발급 명세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서 줄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연 전송이면 이 빨간색 날을 적으시는 거고, 미전송이면 파란색 날을 적으시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송도 마지막 날에 하는 게 아니라 단기 중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공급가액 기준이 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죠? 자, 수정세금 계산서 요거 최근에도 출제했고요. 출제 1, 2순위 다 터요. 수정세금 계산서. 자, 해볼게요. 수정세금 계산서. 이거 아마 회계 1급 때 배우셨을 건데 아마 대부분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회계 1급은 수정세금 계산서 잘 안 내거든요. 세무 이거 엄청나게 돼요. 아마 제가 숙제 내드 오늘 세금 계산서 쪽 숙제 낼 거거든요. 유형 4번 엄청나게 됐어요. 최근에 또 내고. 됐죠? 자, 외우시게 해볼게요. 자, 들어보시면 자, 우리가 수정세금 계산서는 당초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어요. 했는데 그 세금 계산서 금액 있죠. 공급가액. 공급가액을 수정할 사건이 발생을 해서 다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걸 수정세금 계산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리고 우리가 아까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작성 연월일이었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초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날은 6월달이래요. 처음 세금 계산서 발급한 날은 6월달인데 어떤 금액을 수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다는 뭐 예를 들어 12월 달이래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내가 12월 달에 수정세금 계산서 끊어줘야 되겠죠, 상대방한테. 끊어줄 때 6월자로 끊어주냐, 12월자로 끊어주냐가 문제가 돼요. 일자를. 아시죠? 이거 수정세금 계산서 작성일자 잘못 적으면 가산세 뚫려 팹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된다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스럽지만 왜 시험에 잘 내는 애들이 있냐면 실무에서 중요해서 그래요. 공급식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세금계에서 발급해야 되는 시기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자, 이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 일자로 해서 끊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유 따지면 12월 달을 작성 일자로 하는 거예요. 세 가지만. 아셨죠? 이 세 가지 빼고 나머지 애들은 당초 세금 계산서의 작성일이니까 12월 달에 발급할 때 작성 일자를 6월 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외워주셔야 돼요. 특히 이 세 가지만 외우시면 돼. 존댓말 했어요. 외워주실게요. 해볼게요. 자, 아마 동그라미 1번은 여러분들이 아실 건데 그 수정세금 계산서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전 입력이 나오죠?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2월 며칠 날 환입 들어왔다라고 하면 12월 달로 끊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 환입이나 애누리 같은 거 있죠? 그게 발생하면 그 애누리 같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에요. 단기. 이거 시험이 어떻게 된 적이면 최근에 처음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로 한다라고 해서 틀렸어요. 어쩌라고 보시는데 힌트 드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실 때. 자,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 그럼 해제가 뭘까? 해제. 처음부터 없던 일로 하는 게 해제죠. 예를 들어가지고 자, 건설 제가 여러분들한테 건물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약금을 저한테 주신 겁니다. 1억을. 아시죠? 그래서 당초에 여러분들한테 1억 더하기 1,00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6월 달로 발급해 드릴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12월 달에 여러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이 계약 무효로 할게요. 이 계약 무효로 좀 할게요. 돈 좀 돌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아니면 제가 해지했다고 계세요. 제가 해지했대요. 아셨죠? 그러면 1억 더하기 1,000만 원 6월 달에 발급했죠? 근데 12월 달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1억 취소하고 1,000만 원 부가가치 취소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걸 언제 끊냐면 여기 있죠? 해지 12월 달로 끊는다라는 거예요. 12월 달.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자, 제가 이제 핸드폰 대리점이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핸드폰을 사시는 거예요. 됐죠?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저 2년 넘게 쓸 거예요 라고 약정하셔가지고 할인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얼마 주고 사셨냐면 50만 원에다가 5만 원 이렇게 사신 거예요. 부가가치까지 해서. 그럼 저는 당초에 50만 원 더하기 5만 원을 끊어드렸겠죠, 여러분들한테. 이해되세요? 자,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사용하셨는데 다른 기종이 나와가지고 또 다른 기종으로 좀 바꾸고 싶은데요. 저희를 찾아오신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할인받은 거 잘못된 거잖아요. 6개월밖에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객님 그러면 처음에 약정하실 때는 2년 넘게 사용한다고 약정하셔서 할인해드렸는데 죄송하지만 더 추가적으로 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공급가액에다가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건 계약의 해지입니다. 해지. 해지는 처음부터 무효가 아니라 그 해지한 날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여러분이 더 내셔야 된대. 아시죠? 그럼 전 여러분들한테 10만 원 더하기 만 원의 세금 계산서 발급을 12월 달 해드려야 돼요. 이해되세요? 언제로 하냐면 이쪽 중간 사유 발생. 12월 달에 작성일자로 한다라는 거예요. 네. 눈동자의 흰자가 좀 보이셨어? 눈동자 흰자? 근데 흰자? 검은자 보이 검은자? 흰자 보이시면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 나머지는 전부 다 당초의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로 끊는다라는 거예요. 12월 달에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다 6월 달로 끊는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시죠? 이거 3개밖에 없지만 실제로 법문구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굉장히. 자, 그리고 얘도 출제를 좀 많이 했어. 뭐냐면 그 여러분들 경정 있죠? 우리 시험에는 세무조사라고 안 낼 수도 있지만 주로 경정이라고 많이 냈어요. 경정이 뭐냐면 경자가 다시 경자의 정자가 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한다는 건 세무서가 세무조사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세무조사, 즉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요.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뭔가 캥기는 게 있다는 얘기죠. 지읒됐다 빨리 다시 발급하자 라고 하면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시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해 주세요. 넘어갈게요. 여기 보다 여러분 713페이지. 제가 말로 떠들면 말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네가 증명 좀 해봐라고 하실까봐. 713페이지. 자, 713페이지. 자, 713페이지 15번이에요, 여러분들. 713페이지 15번. 자, 읽어줘, 그렇게 15번. 자,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수정세금 계산서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제일 어렵죠, 옳은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수정세금 계산서는 반드시 전자로 발급해야 된대요. 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안 틀려요,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 아까 개인사업자 2억 원 이상일 때 전자발급이라고 했었잖아요. 반대로 그럼 2억 미만인 사람은 종이발급해도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네? 그죠?
2억 미만이면 2억 미만인 개인 사업자 종이 발급해도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혹시 전자 종이도 있어요, 여러분들. 종이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반드시가 틀리죠, 반드시.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 보이시죠? 경정. 세무조사가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적법한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가 아니래요. 그게 정답이죠. 2번이 답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계약의 해제 보이세요? 해제? 그럼 해제면 아까 해제 사유 발생일이었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 계산서 작성일이 6월달 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틀린 거죠. 해제가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되기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수정 발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얘는 아까 했던 세 가지 사유 아니에요. 맞죠? 그 작성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라는 틀렸죠. 여기 처음 세금 계산서 내용대로 가요. 아까 했던 세 가지가 아니니까.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도 가주시냐면 723페이지 723이요. 723페이지 15번이에요. 15번. 자, 723페이지 15번 볼게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 1번 재화 직수출 발급 의무 면제돼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미용업이요. 면제죠. 이거 세금계산서 금지업종이잖아요, 여러분들. 미용.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구매 확인서에 의한 수출업자한테 재화 운전. 이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해야죠. 국내 거래니까. 그죠? 그 다음에 4번 공급 의제. 이게 간주 공급이에요. 공급 의제에 해당되는 사업상 증여. 우리가 어저께 배웠었죠, 여러분들. 사업상 증여. 그렇죠? 요것도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뺨 맞는다고 했었을 거예요. 기억나시는가요? 간주 공급. 그죠? 자, 됐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여러분 좀 힘내시고. 가산세가 아직 2개가 남았어요. 2개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가산세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 아까 했던 애들은 단기 중에 하는 거고요. 지금 하는 애들은 이제 마지막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 가산세는 언제 때리냐면 뭔가 잘못했다고 무조건 때리는 게 가산세가 아니에요. 뭐냐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해야지만 가산세를 때려요. 의무라는 건 할 것 안 한 거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권리가 있는데 늦게 한 거예요. 권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환급받을 게 있는데 늦게 신고한 거예요. 그럼 가산세 안 때려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하면 무조건 가산세를 때리시려는 습성이 있어요. 아시죠? 근데 여기 파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불쌍한 놈에 대한 가산세는 없어요. 절대. 아시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환급을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신고를 모르고 안 했어요. 늦게 하면 늦게. 세무사 그런 거예요. 쓰레기 새끼. 환급을 100만 원 늦게 해? 나쁜 놈이 죽여버렸다. 가산세. 얼마나 안타까워요. 늦게 돌려받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갑자기 가산세 두드려 패래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하는 이쪽 가산세 2개가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얘네들은 절대 나쁜 놈만 때리지 불쌍한 놈 안 때려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일단 우리 시험에 무신고는 안 나오니까 패스. 아시죠? 무신고는 세무 1금용이기 때문에 이거 무시하시면 돼요. 신고 안 한 놈은 나쁜 놈이지만 우리 시험 대상이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나쁜 놈은 과소신고한 놈이에요? 과다신고한 놈이에요? 소죠. 과다신고하면 미친놈이지. 또라이. 저 100만 원 내야 되는데 300만 원 낼게요. 신고를. 안타깝죠. 세무서. 또라이 같은 놈. 그래서 여기 있죠.
과다 신고는 가산세 대상 아니에요. 암기. 그리고 우리 세무이급에 전제가 있는데 별도의 언급이 없어도 가산세는 무조건 과소신고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과소신고. 그래서 과소신고 하면 가산세 때립니다. 당연히 적게 신고한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과소신고는 다시 부정한 게 있고 부정하지 않은 거 우리가 일반이라고 하거든요. 시험에서 부정은 안 내요. 아시죠? 부정 안 내니까 여기 있는 일반 과소신고는 반드시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면 신고서에 없어요. 10%가 없습니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과소신고하게 되면 10%의 가산세를 팹니다. 지금 하는 애는 이제 마지막에 신고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세액 기준이지 금액 기준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했던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전송하는 건 단기 기준이 계속 하는 거고요. 이 신고라는 건 마지막에 세금 신고하는 거잖아요. 납부도 세금 납부하는 거죠. 여기는 세금 기준이에요. 아시죠? 자, 근데 여러분 들어보실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내야 될 세금이 50만 원이었대요. 50만 원 내셨어요? 50만 원 내셨는데 여러분들이 세무서장한테 그러는 거예요. 세무서장님, 제가 50만 원 납부는 했지만 신고는 안 했습니다. 안 할게요, 여러분들. 50만 원 내면서 신고한 거잖아.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재밌어야 되는데? 50만 원 납부하면서 저 신고는 안 했어요. 세무서 납부는 했는데요. 또라이지, 또라이. 맞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고를 안 했으면 신고를 안 한 세액만큼 납부도 안 한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같이 오해하셔가지고 선생님 저 신고는 안 하지만 납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일 있지. 맞죠? 신고 안 했지만 납부할게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신고를 안 하면 그만큼 납부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납부세액하고 신고세액은 일치해요. 우리 시험에 항상. 알겠죠? 신고를 안 한 세액만큼 납부도 안 하게 되는 결과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10%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그나마 좀 괜찮거든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여기 지금 제목에 신고 불성실 있죠.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다라는 건 우리가 1기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 해야 되는데 7월 25일 넘겨서 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빠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감면이 있어요, 이게. 맞죠? 10%까지만 외우면 우리 시험은 쉽거든요. 근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빠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찍 그래도 기한을 벗어났더라도 조금이라도 일찍 신고하고 감면 혜택이 있어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 집에 나와요. 할게요. 자, 우리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총 2개거든요. 뭐냐면 영세율도 여러분들 매출액은 신고해야 돼요. 왜냐면 영세율 사업자도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얼마예요? 라고 신고해야 됩니다. 아시죠? 근데 영세율 매출액을 신고를 안 하면 영세율 매출액에 대해서 우리가 가산세 때려버리거든요. 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 아시죠? 그래서 2개예요. 영세율 신고 불성실하고 여기 있는 세금 신고 불성실 있죠? 이 2개의 가산세는 일찍 신고하면 깎아줍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외우실 건 주로 2번을 외우시면 돼요. 2번. 우리 시험에는 주로 2번으로 많이 문제예요. 아시죠? 뭐냐면 예정신고 때, 자, 들어보시겠어요? 예정신고 때 내가 50만 원을 신고했었어야 됐고 납부했었어야 됐는데 안 했대요. 예정신고 때. 아시죠? 그걸 확정신고 때 내가 이제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주로 요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는 텀이 몇 개월이죠? 텀. 어렵죠, 여러분들. 4월 25일, 7월 25일 여기 기준이 있잖아요. 3개월, 3개월. 그렇죠? 그래서 주로 1개월은 초과하죠. 예정신고 때 해야 될 걸 확정신고 때 하면 1개월은 초과하지만 3개월 이내 딱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신고를 좀 일찍이라도 해주면 75% 깎아줘요. 물뚱물뚱 보지 마시고 유셔야 돼요.
암기상, 암기상.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내는 거예요. 들어보시면. 시험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50만 원을 실제로 이렇게 내진 않아요. 50만 원을 예정 신고 때 신고했었어야 되는데 확정 신고 때 50만 원을 신고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50만 원에 10%를 곱하면 5만 원이죠. 5만 원 입력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신고를 했죠. 그럼 여기 3개월 이내에 한 거잖아요. 했으니까 다시 5만 원에 몇 퍼센트 곱해야 될까요? 25% 곱하셔야 돼요. 얘는 감면이에요, 감면. 감면이 가산세 75% 내라는 거예요. 이쪽 75% 깎아주는 거니까 25% 곱하는 가산세 내셔야죠. 이게 되시겠어요? 그래서 5만 원에 다시 25% 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12,500원 갚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감면이에요, 감면. 75%만 따라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감면. 넘어가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죠? 신고 불성실. 우리 가산세 아까 명세에 신고 불성실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되셔요. 이 신고 불성실이라고 해가지고 자, 우리 시험에 무신고는 안 나오니까 69번하고 70번은 없는 메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죠. 과소 신고 불성실. 그러니까 71번 또는 72번인데 우리 시험에는 부담은 안 돼요. 71번에 입력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세액 입력하셔야 돼요. 여기 세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알죠? 여기 뒤쪽이라고 뒤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뒤쪽이라고 했는지 모르고 뒤쪽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죠? 10% 외워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는 2교시 때 설명할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여기 말씀드렸죠. 10%에다가 자, 이제 납부 지연 가산세. 요거하고 좀 쉴게요, 여러분들. 아까 그거 생각했잖아요. 내가 50만 원을 예정 신고 때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대요. 아셨죠? 1기 예정 신고 때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대, 50만 원. 그래서 1기 확정 신고 때 그때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됐어. 그럼 납부를 늦게 했죠. 납부를 늦게 한 것만큼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이자 개념인데 이자 개념. 됐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납부 지연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과소 신고한 세액하고 일치합니다. 신고 안 한 것만큼 납부도 안 한 거니까. 아시죠? 그래서 아까 했던 71번하고 73번은 세액 기준이고 같아요. 항상 금액이 세액이요. 자, 근데 납부 지연 가산세는 여기를 여러분들이 금액을 세액을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잖아요. 엔터를 누르시면 납부 지연 일수 계산이라는 이 메뉴가 뜹니다. 여기에 날짜 입력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일자를 구해줘요. 아시죠? 이거 해석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 자, 여기 당초 납부 기한이라고 돼 있죠. 그럼 제가 방금 든 사례에서 1기 예정 신고 때 납부해야 될 걸 1기 확정 신고 때 납부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당초 납부 기한은 언제였던 거예요? 당초 납부 기한. 4월 25일. 이해되시죠? 당초에 납부했었더라면 4월 25일까지 납부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칸에 있는 납부일 또는 고지일인데, 고지일은 무시하시고 납부일은 내가 실제로 늦게 납부한다. 그렇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컴퓨터가 알아서 미납일수 구해요. 아셨죠? 구하고 컴퓨터가 알아서 구해주기 때문에 납부 지연 가산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셨죠? 대신에 주의하실 건 납부 지연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아니니까 감면 없어요. 그렇죠? 여기 감면 적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암기. 자, 이제 명세율 요구하고 쉴게요.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실 게 영세율은 세금은 안 내지만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출액 신고해줘야 돼요. 알죠? 매출액을 신고해야 얘가 조기 환급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전 알고 계세요. 영세율 사업자 일찍 돌려받는 거 조기 한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영세율 실제로 매출 안 했으면서 영세율 매출액가 뻥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죠? 거기 때문에 너 영세율 매출액이 얼마인지 신고하라는 거예요. 서류 제출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영세율 같은 경우에는 세액이 없죠. 세액이 없으니까 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를 때리면 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금액 기준이에요. 금액 기준. 그러니까 영세율 매출액 잘못 신고한 거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알죠?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곱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아예 세율 있죠?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대신에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기 제목 자체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잖아요. 그래서 아까 했던 그 개념 또 외우셔야 됩니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우리가 영세율 늦게 신고하더라도 요 기간 내에 하면 75% 깎아주겠다. 되셨죠? 꼭 외워주세요. 이래서 이제 신고서는 끝났어요. 가산세 마무리. 좀 고생하셨고요. 주무시면 됩니다. 자, 10분 쉬셨다가 우리 10시 30분에 관련된 실기하고요. 관련된 실기하고 평가 볼게요. 10분 쉬실게요. 10시 30분에 시작하죠.